소유권 193쪽 보실 차례입니다. 자, 물권법 강론 나가고 계시고요. 점유권 끝났고 지금 소유권 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첫 번째가 개념, 두 번째가 소유권의 범위에서 상례인 관계 문제예요. 세 번째가 소유권의 취득 원인입니다. 취득 원인. 일반적으로 우리 소유권을 어떻게 얻냐면 아파트나 자동차 소유권 어떻게 얻어요? 매매로. 매매로 얻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매매가 아니라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그 첫 번째가 취득시효 1번. 두 번째는요. 부합. 세 번째는 무주물 선점. 그 취득 원인 옆에다 취득 원인에다 이렇게 세 개 써볼게요. 이렇게. 첫째가 취득시효. 둘째는 부합. 셋째는 무주물 선점. 다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 보는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못 보는 것들이에요. 매매가 아니라, 그죠? 예, 취득시효, 부합, 무주물 선점. 먼저 취득시효. 시효가 뭐예요? 시효가 시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 시효, 뭐가 경과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시효라고 그래요. 이때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제도에는 취득시효가 있고 반대로 소멸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는 점유를 20년 하면 20년간 부동산을 뭐 할 때? 점유하면. 점유를 하면 뭘 주는 거예요? 권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요. 소유권을 취득시켜주는 거예요. 누가요? 법에서. 그래서 취득시효라고 이름 붙였고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를 방치할 때. 권리를 방치하면 이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권리 위에 뭐 할 때?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죠. 그래서 권리를 둬요, 없애버려요?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 이게 소멸시효죠. 취득시효는 권리가 생기고 생겨서 취득이고요. 소멸시효는 권리가 뭐 하는 것? 소멸. 그래서 소멸시효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채권은요. 채권은 몇 년 방치하면? 10년을 방치하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요. 예. 지금 우리는 취득시효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245조 1항입니다. 1항. 자, 보실까요?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한 사람? 점유한 자는 그냥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까? 등기함으로써. 삼각형.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지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소유권 취득하려고 그러죠? 그럼 몇 가지 갖춰야 돼요? 예, 거기 밑에 동그라미 그려놨네요. 20년이죠? 20년에 1번. 동그라미 있죠, 밑에? 그 다음, 소유이사로 점유하는 거. 소유이사로 점유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주점유 2번. 그 다음,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부동산에 3번. 부동산을 소유해요, 점유해요? 점유해야죠, 점유. 점유. 네 번째. 밑에다 쓰세요. 평온 공연하게. 평온하고 공연해야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죠. 그럼 마지막에 그냥 가져요? 등기해야 가져요? 등기함으로써 별 3개. 그래야 소유권 취득하죠. 이 소유권 취득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소유권 취득이 법률 효과죠.
그 법률 효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돼요? 어떤 전제 조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 몇 가지? 갖춰야만 법률 효과. 효과로서 뭐가 생겨? 소유권 취득이 생겨요. 모든 법조문은, 민법의 모든 법조문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하고 뭐로?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법조문을. 그 법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깨부셔야 돼, 이거를. 됐죠? 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년간 점이요? 20년간.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취득시에서는 이것 싸움이에요. 이것 싸움. 소유이사의 별 3개. 이때 소유이사는 입증해야 돼요? 추정돼요? 위에 쓰세요. 추정됨. 누구한테 추정됨? 점유자한테요. 땅을 뭐 한 사람한테? 점유한 사람한테. 추정해 주죠. 아까 A 땅을 B 돌세가 소유했어요? 점유했어? 점유했죠. 그럼 점유하면 돌세한테 뭘로 추정해줘요? 소유이사라고 추정해줘 안 해줘? 이거 추정을 해줘. 소유이사라고 추정해주죠. 누가 해줘? 누가? 법에서. 법 몇 조가? 그럴 줄 알았어요. 197조가 뭐만 하면? 점유만 하면 무슨 이사인 거로? 소유이사인 걸로 간주를 해요? 추정해요? 추정하죠? 이게 197조야. 197조. 그죠? 그럼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뭐라고요? 너 소유이사야? 아니야? 아니야. 소유이사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돼? 입증해야죠. 증거자료 되면 임대 줬다는 거. 임대 줬다는 증거 찾아내면 소유이사라고 추정되어 깨져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취득시 못하는 거야. 뭐 줬다는 거 찾으면 임대 줬다. 그 자료 찾아내면 되지요. 그게 소유이사 추정을 깨는 방법이에요. 깨는 방법. 그 아니라는 거. 소유이사 아니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오케이, 별표. 우리 이게 취득시에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소유이사는 누가 증명을 한다? 소유이사는 누가 증명을 한다? 이건? 점유자가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라고? 소유이사라고 아니라고? 오케이. 그게 사례에 있어요. 사례. 갑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과수원 땅을 1955년부터 55년이 6.25 전쟁 끝난 날이에요. 6.25 전쟁이 그때 끝났어요. 을이 현재까지 농사짓고 점유해 오는 경우 이 땅을 을이 취득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죠? 소유이사를 몇 년? 20년. 두 번째, 을이 이 땅을 취득시하려면 스스로 뭐였다는 거?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 부담해요? 안 하죠. 점유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그럼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 없지요,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오히려 자주 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 점유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소유자가 입증해야죠. 이를 소유자가 입증하면 못하면 자주 점유로 추정되죠. 그럼 땅 뺏기는 거죠? 땅 뺏깁니다. 3번. 을이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건물 짓고 살고 있죠?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돌쇠가.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건물 뭐 하라고? 철거하고 땅 반환. 철거 동그라미요. 철거하시고 건물 뭐 하시라고요? 땅 반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시효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시효 완성이 된 땅 밑줄이요. 시효 완성이 된 땅이므로 소유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이 돌쇠가 이 땅의 소유권을 먹으려면 20년을 점유해야 되죠. 무슨 이사로? 그럼 그냥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 등기를 하면 뭐가 생겨요? 소유권을 소유권을 뺏어가요. 이게 취득시효는 땅 뺏기요. 땅 뺏기. 근데 아직 등기 안 했는데 등기했어요. 하기 전에
여긴 등기 꽂았죠? 등기 꽂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꽂으면 소유권이 꽂기 전이면 등기 꽂았어요? 아직 안 꽂았어? 그죠? 달라고 그러면요. 땅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 줘 너한테. 땅 매매한 적이 없는데. 안 줘 이거 대부분.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소송. 등기 넘겨달라는 소송해야 돼요. 한참 소송해야 돼 이거. 그럼 아직 등기했어요? 하기 전에요? 그러면 돌쇠한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 땅에 대해서? 맞아요. 등기 넘겨달라고. 등기를 뭐 해달라고? 나한테 넘겨주셔. 그거를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 같이 해볼까요? 뭘 넘겨주셔? 등기를 나한테 넘겨주셔. 왜? 취득시효가 됐으니까. 그럼 아직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아니죠. 아닌데 뭐가 생겼어요? 등기를 달라고 할 권리. 등기를 달라고. 왜? 취득시효가 됐으니까. 그럼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위에 거는요? 소유권. 등기하면 뭐가 생겨? 물권이에요. 등기한 거예요? 하기 전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채권이 생기는 거지. 이건 채권이지. 오케이요? 이때 소유자가요. 얘가 아직 등기 꽂았어요? 꽂기 전이에요? 꽂기 전이죠. 돌쇠가. 그때 소유자가 뭐라고요? 땅 내놓으라고. 뭐 내놓으라고? 땅 내놓고 건물 때려 부수라고요. 돌쇠 건물 때려 부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건물 뭐 하라고? 철거 요구 못 하죠? 이미 시효 완성이 되면 땅을 상대방은 어떻게 돼? 돌쇠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돌쇠는 땅을 달라고 할 권리가 생겼잖아.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죠? 내놓으라고 할 권리가 돌쇠한테 생겼잖아요. 그 권리를 무슨 권리? 등기 넘겨라고 할 수 있죠?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그래서 상대방은 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땅을 건물 철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누구한테? 시효 완성한 사람. 시효 완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건물 철거라고 얘가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럼 얘가 사용한 거예요. 얘가 사용한 거. 몇 년간 사용한 거예요? 남의 땅을 20년 이상 쓴 거죠. 사용료를요. 20년 동안 뭘 내놓으라고? 사용료 달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왜? 시효 완성이 됐어요. 됐는데 다만 뭐 하기 전에요? 등기만 꽂기 전이라고. 그래서 소유자는 얘한테 땅 뺏어와요? 못 뺏어와요? 못 뺏어와 이거 얘한테. 얘가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했어요? 하기 전이라도? 하기 전이라도 못 뺏어오는 거 이거. 오케이? 보아요. 저희 유치원이 이렇게 있어요. 유치원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요. 시가 가지고 있는 땅, 시 잡종 부지 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땅이고 이렇게요. 여기가 여긴 도로예요. 도로 옆에 이렇게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수로가 조그만 게 있고 저희 땅에 이렇게 인접해 있고 여기 유치원이고요. 여기가 조그맣게 이렇게. 폭이 한 3, 4m 될 거예요. 3, 4m 돼가지고 이렇게 한 6, 70m 쭉 가 있어요. 저희가 담장을 이렇게 쳤어요. 저희가 건물 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야 아예 그냥 여기까지 그냥 담장을 이렇게 쳐버려요. 담장을. 그랬더니 집사람 뭐라고요? 그랬다가 허가를 안 주면 준공 기일이 늘어지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랬다가 이거 만약에 실사 나와가지고 왜 경계가 여긴데 여기까지가 경계인데 여기까지 담장을 쳤냐 이래가지고 준공 안 떨어주면 유치원 인허가를 못 받으니까 집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제 주장은 뭐라고요? 하는 김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담장 치자고 이거 왜냐면 헐고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집사람 요구대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담장을 쳤어요. 예, 유치원 부지로. 이렇게. 예, 그리고 허가도 다 받았어요. 준공도 떨어지고 허가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남아있죠. 여기 담장 이렇게 쳐져 있죠. 여기 좁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못 쓰는 땅이에요. 진짜로. 못 쓰는 땅. 경사도 좀 서 있어요. 이렇게. 어디요? 엉뚱한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여기다가 고추를 심으시더라고.
고추를 여기다 심으셔요. 그리고 여기다 막 이렇게 미니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막강하게 세워놨어요. 네. 이 땅 주인 여기 땅도 없어 이거. 그냥 와가지고 이걸 하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자주 못 가거든요. 1년에 몇 번 가거든요. 그랬더니 엊그제 휴일날 갔더니 여기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여기다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공사를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제가 아니 여기 그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쪽에 여기다 땅을 또 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유치원을 더 크게 지으려고. 여기 땅을 샀어요. 한 700평을. 여기를 요만큼을 저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농사 짓게 준 거예요. 여기 대신 어디 농사지라고? 여기 농사지라고. 그리고 여기를 확장을 했어요. 이 땅 주인은 누구냐면 시 거예요. 시. 모모시. 그럼 저희는 소유자의 여기를 점유한 거예요. 점유한 거죠? 점유한 거죠. 이때 물어보니 땅 살 때 물어보니 저희 이전에도 여기를 뭐 한 분이 있었어요? 점유를 했던 분이 있었어. B라는 분이. 그분이 14년을 여기를 뭐 하신 거예요? 점유를 한 거. 그 이전에 C라는 분이 또 점유를 한 거죠. 5년을. 그럼 몇 년이요? 19년 됐죠? 그럼 저희가 몇 년 되면? 1년 되면. 합쳐가지고요. 합치면 몇 년 돼요? 저희가 1년 하면 20년 되죠? 취득시효가 된 거예요. 이거. 이때 아직 저희 앞으로 이 땅 등기를 꽂았어 안 꽂았어요? 등기 안 꽂았지요? 이때 시에서 뭐라고요?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이거예요. 저희가 뭘 완성하면 20년 점유를 해서 소유이사로 취득시 완성이 되지요? 그럼 아직 등기했어야 하기 전이라도 땅에 대한 뭐가 생겨? 청구권이 생겨서 저희가 여기 펜스 설치했죠? 데크 깔았죠? 그죠? 그 동물농장도 여기다 옮겼어. 졌다고 쳐볼게요. 그거를 시에서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뭐 하기 전이라도? 예. 이미 시효 완성이 된 거죠. 되면 저희는 여기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등기 넘기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땅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부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야. 뭐 하기 전이라도? 등기 전이라도 이 땅은 이분이 여기 지배하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고스란히 이분 땅 뺏기는 거지. 뺏기는 거지. 그럼 이분도 땅 뺏긴다고? 뺏긴다고 안 뺏긴다고? 뺏긴다고. 얘한테 뺏긴다고. 그죠? 그럼 열 받는다고? 아, 엄청 받는다고. 아, 왜요? 아니 이 자식이 거래도 안 했는데 매매도 안 했는데 땅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이게 취득시효예요. 그래서 열 받을 때 필요한 방법이 이거예요. 뭐 하려고? 파는 거예요. 아직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A죠. 소유자는 A예요. 왜요? 등기를 넘겼어 안 넘겼어? 아직 얘가 소유자죠. 그래서 땅을 뭐 할 수 있어? 매매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왜? 소유자가 아직 여기잖아요. 등기를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그럼 땅 주인이 A에서 누구로? C로 제3자로 바뀌죠? 바뀌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차지? C 차지예요. 얘가 차지예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 땅은 누가 쓴다고요? B가 시효 완성한 점유자, 돌세가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누구로 바뀌면? 제3자로 바뀌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B가 시효 완성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청구권이라는 물권이 채권이? 채권이 생기게 되죠. 이 채권이라는 거는 속성상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겁니까? 시효 완성할 때 땅 주인. 시효 뭐 할 때? 완성할 때 땅 주인. 그 사람한테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 이거 그래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등기 뺏어와야 돼? 누구한테? 시효 뭐 할 당시? 완성 당시. 시효 완성 당시에 누구? 땅 주인한테. 이 사람한테만 땅 뺏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럼 완성 당시에 땅 주인이 누구였어요? A에게만 땅 뺏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채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인한테만 하는 거지요.
그 사이에 땅 주인이 이걸 열받으니까 팔았죠. 팔면 스토리 바뀐다니까. 이제 반전이에요. 그럼 B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 이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등기 청구권이. 얘한테는 안 먹히는 거야, 이게. 채권은 누구한테만? 당사자인 얘한테만 먹히는 거야, 얘한테만. 이게 채권의 한계. 그러면 B하고 C하고 소송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C가 이겨. 그래, C가 딱 내놓으려면 줘야 돼. 누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C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얘가 줘야 돼. 근데 누가 내놓으라는 건 안 돼요. A가 얘한테는 뺏어갈 수 없어. 이거 보세요. 이게 트라이앵글, 삼각관계예요. 멋진 삼각관계가 생겼어. 그죠? 예. 그럼 얘는 땅 뺏기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뺏기기 싫으면? 팔아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거꾸로 그럼 얘는요. 얘가 제3자한테 안 뺏기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안 주고 미적거리면 이거. 얘가 안 줘 보통은. 다 소송이야 이거요. 안 주거든. 방법은 가처분을 거는 거야. 가처분. 취득시 완성이 되면 뭐가 생겨?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죠? 등기를 달라고 얘가 소송을 걸면 보통은 99% 안 주거든. 세상에 땅을 누가 그냥 줘. 매매도 안 하고. 안 주죠. 소송이죠. 그때 이 땅을 처분하게 해요? 처분 못하게? 팔고 튈 수 있죠. 못 팔게 하는 방법이 여기다 뭘 거는 거? 가처분 소송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송하고 취득시효로 땅 달라고 하는 소송을. 그럼 처분이 돼야 안 돼요? 가처분이 걸리면? 이 상태로 해두면 돼. 이 상태로 두는 거야.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쟤하고 딜을 하면 되지. 딜을.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요. 요 가처분을 안 해놓으면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원래 땅 주인이. 팔아가지고 얘한테 넘기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해보고? 나가 그래. 나가. 누가 나가라고 그래요? C가 이 돌쇠 보고 나가라고 그러죠. 이때 돌쇠 뭐라고요? 우씨 나 취득시효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취득시효라는 카드, 등기청구권이라는 이 카드가 누구한테만 먹혀요? A한테 먹히는 거지 C한테는 안 먹혀. 보세요 이게. 여기는 안 되죠? 누구한테만 돼요? A한테만 먹히는 카드야 이게. 여기는 안 먹히고. 그래서 얘가 얘한테는 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땅 뺏어갈 수 있죠? 얘가? 땅 달라고 그러면 돌쇠가 땅을 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작업을 A가 주도한 거예요. 뭐라고? 야 가지고 있으면 뺏긴다 얘한테.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팔아요? 팔죠. 그럼 누가 이겨 그거는? C가 이기죠 얘를.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땅을 다시 줘. 땅을 다시 주면 되죠. 이러는 거지. 왜? 얘 쫓아냈잖아. 얘 어디 갔어요? 쫓겨났어 얘. 누구한테 쫓겨났어? C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어요. 누구한테요? C한테. 그래서 얘가 땅을 도로 주는 거죠. 그때 쫓겨난 돌쇠가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왜냐하면 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이요 채권이요? 이게 채권이면 몇 년간이요? 10년간. 이게 10년간 살아있어 이게. 그럼 처분했다가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C가 이기죠. 도로 누구한테 오면? 원주인한테 돌아오죠. 그럼 이 청구권이요. 몇 년간 살아있다고? 10년간 존속이에요. 10년간 살아있어 이게. 그럼 다시 누가 이겨요? 돌쇠가 이겨 돌쇠가.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땅을 이렇게 처분했다가 도로 찾아오는 게 몇 년 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이렇게 재작업하면 다시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있어. 이렇게 작업했던 게. 이 논의를 우리가 취득시에서 보시게 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 뒤로 넘겨서 무주물 선점 보세요.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은요. 무주물이 뭡니까? 주인 없는 거죠. 주인 없는 걸 뭐 했다는 뜻? 먼저 점유한 게 선점이에요. 먼저 점유한 게 선점. 주인 없는 걸 먼저 점유한 거. 자, 200제 쌍괄호 1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지요. 소유권 취득이 법률 효과지요. 그럼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생기려면 몇 가지 갖춰야 돼요? 두 가지요. 동산이어야 돼요. 첫째, 동산. 동산을 무슨 이사로? 소유이사로 점유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주물 선점의 요건. 됐죠? 시험 문제요. 거기다 써요. 바다낚시요. 바다낚시로 고기 잡은 거. 바다낚시로 고기 잡은 게 무주물 선점이야.
바다에 있는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있어요? 무주물 해요? 무주물이죠. 그걸 뭐 하려고 잡아요? 먹으려고. 그게 선점, 무주물 선점.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 부동산은 누구 소유? 국유, 나라 거죠. 그래서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점은 어느 거에만 먹히는 거예요? 동산에만. 그래서 부동산은 선점 못 해요. 그럼 저 서해안 바다 가가지고 무인도 섬을 발견했어. 무인도 섬을. 내 거 돼 안 돼? 왜요? 국유거든요. 다음 213조 별 5개.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돼 있지요. 소유물 무슨 청구? 거기다 이거 하나 써보겠습니다. 건물 임대를 2년 줬습니다.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그럼 2년 동안은 이 집을 누가 사용하지요? 임차인, 세입자가 사용하지요. 이 세입자가 저 집을 사용하게 되지요. 저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본권. 2년 동안은 자기 집을요, 남의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죠. 왜 생겨요? 왜? 임대 얻었으니까. 그러면 세입자한테 2년 동안 뭐가 생겨요? 본권이 생겨. 그죠? 본권. 저 집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본권이죠. 그럼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달라고. 못하죠.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본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뭐 하는 순간? 종료되면 본권이 있어 사라져요. 그때 소유자가 방 비워달라고. 방 비우고 나가달라고 했지요? 예. 비워주세요. 퇴거 청구. 누가 해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점유자에게 하지요? 나가달라고. 그걸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무슨 청구?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퇴거 청구 또는 명도 청구라고 그래요.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몇 년 안에? 2년이요? 1년이요? 2년, 1년. 기간 제한이 없어요. 보십시오. 213조. 소유자는 왕동그라미. 주체가 소유자지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분? 점유한 자, 왕동그라미. 그럼 상대방은 누구요? 상대방은? 점유. 하였던 자요? 한 자요? 한 자. 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 청구하죠? 그게 이거야. 퇴거 청구. 퇴거 청구, 명도 청구. 퇴거 청구 쓰십시오. 퇴거, 명도. 누가 하는 거요?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할 수 있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취득시효를 아까 돌쇠가 했어 안 했어? 취득시효를. 2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 했지요? 그럼 원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돌쇠한테 땅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돌쇠한테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냐고. 왜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의 삼각형.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누가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해요? 거부해요? 거부할 수 있죠. 뭐가 있을 때? 무슨 권리가 있을 때? 반대로 뒤집으면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만 뭐 할 수 있어 이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반환 청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그럼 거꾸로 뭐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해요? 반환 청구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하는 거지. 이게 시험 문제. 반환 청구는 점유자에게 뭐가 없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어야 뺏어오죠. 근데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 되는 거지. 왜? 얘가 권리가 얘한테 있는데. 됐죠? 그럼 시효 완성하면 돌쇠가 시효 완성했죠? 그럼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뭐를 완성한 사람? 시효 완성한 사람. 그 다음 땅을 매수한 사람. 땅을 뭐 한 사람? 매수자. 권리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 땅을 뭐 한 사람? 건물을 임대한 사람. 건물 뭐 한 사람? 세워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묶어서. 시효를 완성하든지 아니면 땅을 뭐 한 사람? 매수했죠. 샀는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샀는데 뭘 안 했어 지금? 등기 안 했죠. 가등기만 해놓고 있어. 가등기만. 왜요? 전매하려고. 오케이요? 그럼 그 땅에 대한 점유할 권리를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가진 거죠. 매수했는데 등기 안 했어도. 그 다음 뭐를 얻은 사람? 예. 그럼 이거 2년 동안은 얘가 사용할 수 있죠. 이걸 묶어서 무슨 권리?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얘가 뺏어올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213조지요? 213조. 이거 모르면 물권법 못해. 213조 모르시면. 213조 오늘 가실 때 지구 매구 가셔야 됩니다. 매구. 다음 공동소유. 소유를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럿이요? 여럿이 하는 걸 무슨 소유? 공동소유. 자, 이 개념. 소유권을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 이런 소유를 무슨 소유? 공동소유. 유형에는 공유, 총유 그리고 합유가 있어요. 노트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트로 옮겨오셔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요. 그리고 총유가 있어요. 이 셋을 묶어서 공동소유라고 불러요. 공동소유. 총유는 뭐냐면 종중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종중 땅. 종중이 뭐예요? 김해 김씨. 김해 김씨 종중 땅. 문중 땅이라고도 부르죠.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그죠? 다 종중이에요. 종중. 그 다음에 교회 땅. 교회가 사둔 땅이 있습니다. 이걸 총유라고 불러요. 그럼 교회 땅은 누구 돈으로 산 걸 거야? 누구 돈으로? 교인들. 헌금이죠? 헌금 모아서 땅 산 거죠? 그걸 총유라고 그래요. 단 교회 중에 목사님 개인이요. 개인이 돈 내가지고 건물 사고 땅 산 거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그건 개인 거지. 개인 거. 이거는 교인들이 헌금 각출해서 교회 명의로 사둔 땅이 이게 총유예요. 그 다음 조계상, 조계종에서 사둔 땅. 누가 사둔 거? 조계종. 이것도 총유. 근데 사찰 중에도 개인 사찰이 있어요. 그 돈 누가 낸 거예요? 개인 스님이 낸 거죠. 이건 개인 거예요. 이거는 공동으로 낸 거. 공동으로 시주 걷어가지고. 새누리당은 누구 거예요? 네? 당원들 거예요. 당원들 거죠? 당원들이 당비 모아가지고 당사 구입한 거죠? 그죠? 그게 총유예요. 새누리당, 당사, 그 다음 연수원 부지. 이게 다 총유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고요.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이 총유는 개인 소유여요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소유가 전혀 아닙니다. 개인은 여기에 권한이 없어요. 명의가 그럼 땅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새누리당. 여기는 조계종. 여기는 모모교회. 그죠? 모모교회. 여기는 뭐예요? 김해 김씨 종종.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소유예요? 단체 소유예요. 이거는 단체 소유. 단체가 소유하는 땅을 총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체가 법인 설립을 하면 K모 재단, 요즘 순실이가 만든 재단 있죠?
K모 재단은 뭐예요? 법인 설립을 한 거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건 법인이야, 법인. 그건 누구 땅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법인 거지. 근데 이거는 법인 설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법인이라고 그래요, 비법인. 비법인 사단이라고 불러요. 법인 여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거든. 그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 교인들이 모인 단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럼 우리도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 맞죠? 에듀프로 사단이에요. 에듀프로 사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성원이죠.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땅 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땅 사면 누구 거? 에듀프로 비법인 사단 거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이건 누구 소유예요? 철저하게? 단체가 보유하는 거예요. 단체가. 그럼 저 땅을요. 저 땅. 교회 땅이나 저 새누리당 당사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처분하려면. 저걸 매각 처분하려고 그래. 매각 처분하려면 어떤 요건 갖춰야지 처분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처분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정한 대로. 뭐가 정한 대로? 정관 규약대로 하거나 아니면 총회 결의를 얻어야 돼요. 총회 결의. 이걸 얻어야만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관이나 총회 결의 없이요. 이거 결의 없이 땅을 저 땅을 어떻게 하면 개인이 처분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거 불법이라서 무효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저 단체 땅은 그래서 개인이 손을 대요 못 대요? 개인이 처분하는 순간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럼 땅 등기는 누구 앞으로 내요? 땅 등기는? 등기를 누구 앞으로 낼까? 대표자 명의로 내요?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해요. 단체 명의로. 누구 명의로? 김혜김 씨 종친회.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모모교회.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개인 앞으로 등기 꽂으면 안 돼요. 그럼 개인 거대 그거. 그럼 등기를 누구 앞으로 꽂아야 돼요? 단체 명의로.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 명의로 등기를. 중요한 거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등기 신청은. 신청은 저 구성원들이 하면 되죠. 그죠? 구성원들이 여기 김혜김 씨 구성원들이 3만 명이야. 그럼 3만 명이 어디로 와야 돼요? 등기소로. 이제 여기서 고민거리가 된 거지. 3만 명이 모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대표자가 신청해요.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가 신청을 해. 대표자가.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고? 단체 명의로 하되 신청은 누가 앞으로? 누가? 대표자가 위임받아가지고 신청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어느 할아버지가 이분이 이 종 중에 저 김혜김 씨 종 중에 대표자세요. 대표자. 그럼 등기하려면 이분들한테 다 위임 받아야죠. 그죠? 그럼 민감하고 이거 다 위임 줘야죠. 그때 대표자가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해요? 10,000평을 사는데 누구 앞으로? 3,000평을 자기 앞으로 쏙 해버려. 얼마만? 그리고 7,000평은 저 종중 앞으로 해버려. 이 7,000평은 누구 앞으로? 종친회 앞으로. 종친회. 그럼 이 종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렇게 된 거 모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팔죠. C한테.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자, 그 논의를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이때 철저하게 이 종유에서는 개인 소유가 없죠. 지분도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지분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 헌금 많이 냈어요. 헌금 많이 내죠. 교회 가서. 내 지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죠? 지난주에도 1억, 이번 주에도 1억. 아무리 많이 내도 뭐가 안 생겨요?
지분이 안 생겨요. 다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사찰도 좋아하세요. 그죠? 내가 시주를 1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산 그 끝자락 입구까지 따라와. 안녕히 가시라고. 지분이 없어요. 여기는 지분이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은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처럼 뭐 분열이 된다 만다 지금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당 깨진다 만다. 그죠? 이때 남아있는 사람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서로 나가라고 그러지요. 그죠? 이쪽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가신 분들은. 재산이 어떻게 되죠? 재산. 새누리당 당사 가지고 있는 땅 800억이래. 떼 가지고 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요. 뭐 이거 중요해요. 뭐 한 거예요? 그냥 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중이 절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죠. 그 말은 틀린 거죠. 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지 마. 왜냐하면 우리 법은 총유재산을 뭐를 인정하네요? 분할 청구되는 걸 인정 안 해요. A하고 B하고 둘이 나눠 갖는 거 돼, 안 돼? A하고 B가 뭐 하는 거? 나눠 가질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나가야 돼요? 안에서 싸워야 돼요? 안에서 미친 듯이 싸워야 돼요. 물고 뜯고. 그래서 내부 투쟁을 하라는 거죠. 내부 투쟁을. 이걸 뭘로 보기 때문에? 총유로 보는 순간 분할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분할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에서 그냥 찢고 먹고 살으세요. 근데 이걸 총유로 보지 않고 뭘로 보면 이 재산들을 공유재산으로 보면 공유재산. 공유는 이런 형태예요. A, B, C 세 사람이 우리 1억씩 모을까? 1억씩.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자. 부동산을 사는 거지.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얼마씩 내서? 1억씩. 이게 공유예요. 그럼 여기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여기에는 3분의 1씩 지분이 있어요. 그리고 등기도 누가 앞으로 해요? 등기도? A, B, C 세 사람. A 2회 2인. A 2회 몇 사람? 2인. 공유로 등기해요. 공유로. 따라서 공유의 특징은 등기부에 뭐라고 떠야 돼요? 등기부에? 지분이 떠야 되고 뭐가 떠야 돼요? 공유라는 게 등기부에 떠야 돼요.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누구 거예요? 그것도 공유예요. 공유. 자, 그럼 이 공유의 특징은 총유와 달리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3분의 1씩 있죠?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 그럼 지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 소유권의 비율을 뭐라고 해요? 지분이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무슨 비율? 소유권의 비율.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분이 있다라고 그래요. 지분. 그럼 사람이 몇 사람? 세 사람. 건물 한 채, 건물 하나 샀어요. 그럼 소유권 몇 개? 세 개요, 한 개요? 한 개지. 한 개 소유권을 몇 사람이? 세 사람이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일권주의가 되는 거지. 소유권이 세 개면 어떻게 돼요? 물건 하나에? 안 되지. 그리고 일권주의가 지켜지려면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야, 비율로. 그래서 지분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이랑 동일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비율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 안 될까? 지분을 매각 처분해요, 못 해요?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몇 프로? 33%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돼, 안 돼? 되는 거. 이때 딴 사람한테 동의 받아요, 동의 안 받아요? 뭐 처분하는 거니까? 소유권, 내 소유권 팔아치우는 거죠.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없이도 됩니다. 동의 없이도 매각 처분이 되는 거예요. 지분은. 총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유는 누구 동의?
총의 결의 얻어야죠. 종친의 결의 얻어야 종친의 결의. 안 얻으면 다 이거 불법이야. 무효야 이거. 소송 많습니다. 이쪽 소송 많이 걸리죠. 왜요? 이거 무시하고 하니까. 이거 무시하고 하니까 이거 다 불법이거든. 그 다음 공유재산은 서로 이게 으르렁될 때는 공유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돼요. 쪼갤 수 있어 이거. 총유는 분할됐나요? 안 됐죠. 근데 이건 분할이 됩니다. 분할해서 쪼개가 될 수 있어요. 단 분할하려면 누가 동의해야 될까요? 다 이해관계 깔려 있어 안 깔려 있어? 깔려. 그래서 이때는 전원동의가 요건이에요. 전원동의. 전원동의를 얻어야 이거 분할할 수 있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누락되면 꽝이에요. 공유는 지분이 있어가지고 지분이 뭐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주의하고 거의 비슷해져 있는데 이건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단체 거예요? 단체예요. 단체 소유예요. 단체 소유. 공산주의가 이런 형태의 공산주의가. 저게 자본주의고 캐피탈리즘. 그렇죠? 예, 이거는 단체가 가지는 거야. 개인은 소유권이 없어. 그렇죠? 이건 뭐가 있어요? 개인한테?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요 중간에 있는 게 합의야. 합의. 여긴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처분이 어려워요. 처분이. 그럼 합의는 뭐냐면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조합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합의라고 그래. 합의. 올해 이 합의가 20년 만에 처음 나왔어요. 몇 년 만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앞으로 10년 동안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공유 그리고 총유에 관한 논의를 잠깐 보셨습니다. 이제 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땅을 빌려 쓰는 형태예요. 땅을 빌려 쓰는 거. 자,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죠. 용익물권에 세 가지. 첫째가 지상권, 두 번째가 지역권, 세 번째가 전세권. 시험은 각각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여기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지역권은 건너뛸 때가 있어요. 지역권은 건너뛸 때가 꽤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매년 나와요. 한 문제씩.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가 조금 덜 중요하다는 뜻. 조금 덜 중요하다. 양도 얼마 되지 않아요. 지역권. 자, 먼저 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부터. 노트에다가 이걸 하나 써볼까요? 땅을 빌리는 거. 땅을 빌려서 쓰는 거는 우리 민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아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대차로. 뭘로 빌리는 거? 임대차로 빌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로. 두 번째는요. 지상권으로. 보통은 저 땅은 뭐하러 빌리는 거예요? 건물 질라고. 뭐 질라고? 건물 질라고 땅 빌리죠. 이렇게. 여기다 레스토랑을 해요. 레스토랑을 치려고 얘가 땅을 빌리는 거지요. 사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때 임대차가 있고 지상권이 있는데 임대차는 뭐냐면 둘이 계약만 하면 됩니다. 그죠? 둘이 계약만 하면 임대차 계약 이루어지는 거죠. 별도로 등기해야 안 해요? 이건 등기를 안 해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땅을 쓰는 겁니다. 땅을 쓰는 겁니다. 차임을 내고요. 뭘 내고 쓰는 거예요? 차임 내고 여긴 차임. 월세 내고. 이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주인으로 바뀌면 이게 땅 매각이 돼서 새 주인이 나가라고요. 너 나가. 임대차. 임차인은 땅 빌린 임차인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습니다. 왜요? 채권이라서.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서 새 주인한테는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인 A. A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주장 못하는 거예요? C에게는 주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C한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C에게. C가 누구예요? 원주인이요? 세주인? 세주인에게 뭐 할 수 없다고?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대항력이 없음. 그럼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채권 그랬어요. 채권. 그럼 B는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C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얘가 나가라고 그러면 옮겨야 되거든. 저거. 가게 지금 자리 잡았는데. 열 받는 거죠? 열 받는 거. 자리 잡았는데 옮기려는 거지. 근데 지상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상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채권이 생겨요? 물권이 생겨요? 물권이 생기는 거예요. 물권이. 그러면 이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요? C. 바뀐 세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지상권자가 훨씬 나은 거예요. 왜요?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요. 이 지상권은 계약기간이 한번 빌려주면 30년 이상이에요.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어요. 30년보다 뭐 할 수 없어요? 단축이 안 돼요. 단축 불가능해요. 단축 못함. 그럼 얼마 이상이라는 뜻? 30년을 다 넘어야 돼요. 30년. 한번 빌려주면. 그럼 땅 주인 나이가 65세면 65세면 땅 언제 돌려받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맨날 노래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언제 돌려받아요? 95세 돌려받아. 길어요? 짧아요? 지상권은 계약기간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럼 지상권자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지상권자 빌린 사람은? 유리하지. 빌리기만 하면 30년이야. 거꾸로 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해. 그래서 현실은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빌려줄 때, 이 땅 주인이 땅을 빌려줄 때 뭘로 안 빌려주겠어요? 지상권으로 주안죠. 그래서 지상권은 현실에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는 지상권보다 뭐가 많아요? 임대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압도적으로.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가. 이 땅을 빌려 쓰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하나는 뭐로? 임대차. 이거 계약법에서 보는 거예요. 계약법에서 임대차를 보는 거예요. 물권법에서는 지상권을 보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를 쓰는 거? 땅을 쓰는 거죠. 뭐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오케이? 자, 그럼 지상권 자리 잡았어요. 개념. 건물, 공작물. 공작물이 뭐예요? 써보세요, 여기다. 가로등. 가로등이요. 연말 되면 뻘쩍뻘쩍 일어나요. 술 먹으면 막 일어나서 댐비죠? 그 가로등을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가로등. 그 다음에 뭐요? 다리. 다리도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수목을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누구 땅을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거. 타인 토지. 지상권은 본질이 뭐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땅 사용하는 거. 남의 땅 사용.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간단하게. 지상권이 뭐라고요? 남의 땅 사용하는 거라고.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됐지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단어대로 외우면 머리 터져 이거. 그러면 잘못 가는 거예요. 나 머리 좋아서 이거 그대로 외울 거예요. 절대로 안 외워진다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남의 땅을 사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땅 지자 지상권이에요. 지가 뭐예요? 땅. 상은 위상. 땅 위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땅 위에를 밑에를 뭐 하려고? 건물 가지려고. 끝. 두 번째 성립. 저절로 생겨요? 설정계약이어야 돼요? 설정계약과 등기 필요하죠?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별표. 지상권은 뭐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가. 등기가 안 되면 지상권 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요. 설정자와 누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자. 땅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 땅 빌리는 사람은 지상권자. 임대차에서 땅 빌려주면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여기서는 지상권 설정자 그리고 지상권자 둘이죠. 그 다음 존속기간 최단기 제한이 있어요. 몇 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이에요. 너무 길죠? 예, 갈매기 막 날고 있죠. 280조 보세요. 경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는 몇 년? 30년입니다. 경관 건물이 몇 조? 경관 건물이 시멘트 건물. 그 다음 일반 건물 있죠? 시골에 있는 흙집. 일반 건물은 몇 년? 15년. 공작물은 5년. 30년, 15년, 5년. 세 개죠.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 아까 숫자 했던 거 있죠? 그 연관어로 안 하면 다 꽝입니다. 그 다음 281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가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별표. 몇 년으로 보아요? 전 조위 최단 기간을 정한 거로 본다. 그럼 경관 건물이면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짜리가 돼요? 30년짜리가 돼요. 30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25의 기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몇 년? 다음. 최장기요. 최장기는 제한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최단기는요? 최단기는 얼마보다 단축이 안 돼요? 30년 제한이 있죠? 최장기는 그러면 쓰세요 거기다 무제한. 최장기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럼 무제한이니까 영구 사용도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영구 사용도 지상권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영구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지상권이 뭐에 근접한 거예요? 소유권이랑 똑같지. 왜? 소유권자가 뭐 사용 못하고 지상권자가 써 영원히.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는 건 맥락이에요. 그 다음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은 건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토지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하는 거죠? 토지 사용. 위에다 쓰세요. 옆에다. 별표 땡땡하고요. 그럼 이 건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땅 주인 A가 B한테 이걸 몰라가지고요. 지상권 계약을 몰라가지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분한테 접근해서 땅을 좀 빌려달라고 뭐 하려고 내가 여기다 목공소 좀 내려고 목공소. 그래 빌려줄게. 세만 많이네. 세만. 세 많이 드릴게요. 이때 B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내가 세를 많이 줄게요. 시세 월 200인데 나는 월 300 드릴게요. 300. 대신에 어르신 저한테 임대차로 하지 말고 뭘로 해주세요? 지상권으로 등기를 해주세요. 단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기간 몇 년? 1년. 뭘로 해주세요? 지상권으로.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단축이 안 돼. 오케이. 이거보다 줄일 수 없습니다. 30년보다. 이때 주인이 이 지상권을 없애고 싶어. 그래서 밤에 살금살금 가가지고요. 건물을 불사질렀어요. 불사지르면 건물이 사라졌죠. 그럼 지상권은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아니에요. 존속하는 거예요. 왜요? 지상권은 뭘 쓰는 거예요?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땅을. 지상권의 본질이 뭐라고? 땅을 쓰는 거예요. 건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서 쓰세요. 첫 번째, 지상권이 뭐 사용하는 거? 땅 사용하는 거라고 정리됐지요? 쓰세요 거기다. 건물 불사질러도. 건물 뭐 질러도? 불사질러도 지상권은 존속. 저 옆에 학원의 모 교수님이 이 불사질르면 건물 없어진다고. 아니라고. 지상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를 사용하는 거라서? 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력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세주인에게. 세주인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한다. 별 3개. 17의 정답 쓰세요. 17회, 21회, 23회, 25회. 그게 정답이야 지금. 다음 두 번째, 지상권자의 처분권 보장.
지상권자한테 뭘 보장해줘요? 처분권 보장해요. 지 맘대로 처분합니다.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설정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설정자가 뭐 해도? 반대 표시해도 지상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반대 의사 표시의 밑줄이요. 빌려줄 때, 그래, 이 땅 주인이 빌려줄 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다 도장을 찍으라, 계약서에다. 뭐라고요? 처분하지 말라고. 이 지상권을 뭐 하지 말라고?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이걸 특약을 계약서에다 넣고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다가. 그럼 특약 때리면 처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이 특약은 무효예요. 이 특약 자체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특약이 있더라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3번의 상린권. 지상권자 간에도 상린권 인정된다고 그랬죠? 네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에 동그라미요. 자, 여기요. 3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이 없어졌을까요? 남아있을까? 건물 남아있죠? 그럼 이 지상권자는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부술까요? 안 부술까요? 부순다, 안 부순다? 예, 갱신이요.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지상권에 갱신 청구합니다. 갱신 청구의 동그라미. 갱신은 뭐예요? 연장이죠. 이때 설정자가 땅 주인이죠. 이를 원해요, 거절해요? 거절. 그럼 갱신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 동그라미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매수 청구는? 건물 사라. 건물 네가 사라. 건물 누가 사라? 네가 사라. 쓰세요. 거기다 땡땡하고요. 강제 매각이다. 이거. 강제 매각. 아니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그죠? 얘가 사야 돼, 안 사야 돼,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얘가 원해요, 원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매각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거기다 왜를 쓰세요. 왜? 왜 그럴까요? 본래는 이 B가 땅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래대로면 땅을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야죠. 그럼 건물을 둬야 돼요? 부셔야 돼요? 부시는 게 맞죠. 왜? 땅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걸 부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당사자한테는 둘한테는 부수고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까이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있는 건물을 뭐 하는 거? 부시는 거죠. 이건 누가 손해요, 누가? 사회적으로 손해죠, 사회적으로. 왜? 멀쩡하게 잘 있는 걸 왜 부수냐고. 이래서 뭐 하지 말라고? 부시지 말고 뭐 하라고? 사라고. 그래 넣은 거예요, 이거. 왜? 쓰세요. 왜? 왜 넣은 거라고요? 사회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 사회 경제적 무슨 방지? 손실 방지를 위해서 넣은 규정. 그리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특약으로도 못 없애, 이거. 이 무시무시한 거. 그래서 그럼 저 레스토랑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통째로 사야 돼. 그 다음 5번의 지료. 지상권에서는 성립요소가 아니에요. 임대차에서는 뭐가 성립요소예요? 차임. 차임이 성립요소죠. 월세가 있어야죠. 근데 지상권에는 월세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성립요소 아니다, 별표. 26회 기출. 26회 기출 정답. 그럼 무상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 공짜로 지상권 얻는 것도 돼요. 단 유상이면요.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이면 지료를 등기해야 별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주엔 기약법을 완결하고요. 마지막 주에 특별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